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약간은 소강 상태예요. 금요일이기도 하고 뉴욕 시장도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만기를 넘기고 나서 외국인 수급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일단 다시 외국인이 선물 매수 좀 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소강 상태다 보니까 최근에 신규 상장주라든지 아니면 테마주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 오늘은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네. 미군 감축 이야기가 또 갑작스럽게 나왔고 여기에다가 원전 관련해서도 행정명령 지금 서명할 거다, 곧 서명할 거다라고 하면서 좀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감세 정책, 감세안이 하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거에 따라서 또 우리가 피해보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또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가 오늘 또 엄청 떨어지는 변동성이 나타나네요.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한 주의 네. 끝자락인데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을 눈치 보게 하면서 일부 좀 관망 심리가 있습니다. 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풍향계라고 읽힐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예고가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더라고요. 네네. 그 외에 또 별다른 큰 모멘텀 있는 호재는 덜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고요. 또 이제 대선 코앞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수 부양이나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증시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명함은 존재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 저 PBR 관련주 봐야 된다라는 그런 분석 나오더라고요. 챙겨보시면서 금요일을 마무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증권주도 최근에 잘 가고 있는데 이렇게 대선 후에 증시 부양을 위한 정책들 이런 종목들 지금 미리미리 잘 찾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또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시장 분위기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개장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지수나 종목별 어떤 흐름 나타내고 있는지 최원 앵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사실 코스닥이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0.8% 가깝게 하락폭을 키웠지만 현재 구간은 그 하락폭을 어느 정도 줄여낸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는 이유는요. 간밤 시장에서 채권의 이 수익률이 다시 한번 움직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간밤 시장도 사실은 3대 지수가 보합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 한국 시장도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면은 삼성전자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 들어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55,000원대에서 56,000원대 부근을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다시피 SK하이닉스 쪽은 조금 그래도 탄력이 나옵니다. 1.3%의 상승 흐름 현재 가지고 가고 있는데 어제 20만 원대가 깨졌습니다. 다시 한번 20만 원대를 회복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20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장 마감까지 SK하이닉스가 20만 원대를 지켜줄 수 있을지 가격의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좀 빠지네요. 1.8%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방산주 쪽으로는 오늘 약간의 하락폭이 조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LI텍 수원 같은 경우에는 1.9% 선별적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강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방산주 안으로는 일단은 역시나 투자자들이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LG에너지솔루션 2.3% 이상 빠지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쪽으로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기차가 한번 크게 빠졌다가 방향성 자체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횡보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갔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2.3%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주 쪽으로는 괜찮은데요. KB금융지주 보시다시피 2%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 금융주 쪽으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KB금융은요. 금융사 가운데서도 기관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산 기업입니다. 거의 2025년 1월부터 기관 투자자들은 KB금융을 연이어서 사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흐름 자체가 좋고요. 이제 KB금융의 시가총액이 6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차보다도 높습니다. 그만큼 KB금융이 최근 코스피 안에서 굉장히 잘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시가총액 순위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신한지주 오늘 1.6% 넘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업종별로 들어가 보죠. 앞서서 만나봤지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시장 보합권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탄력받고 있고 두산이 오늘 잘 갑니다. 4% 이상의 강세 가지고 가고 있고요. 문제는 한화솔루션입니다. 어제도 12%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오늘 한화솔루션의 경우에는 10% 가깝게 급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제 태양광 쪽으로 다시 한번 좀 정책을 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RA 법안 2차 이 표결과 관련해서 공화당에서 지금 표결이 붙여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현재 하나솔루션이 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증권사 커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LG 디스플레이 0.5%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쪽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 2분기의 실적 추정치가 조금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의 분위기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빨간불이 더 많이 보입니다. 여기서 빨간불은 하락입니다. HLB 1%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ABL바이오 1.5% 넘게 하락세.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하게 나왔던 코로나19 관련 종목도 오늘 시장 전반 좀 떨어지네요. 시젠이 5.8% 넘게 떨어지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은 쪽이 있죠. 바로 전기차 밸류체인 단. 오늘 에코프로 BLB 3.6% 넘게 빠지고 있고요. 엔캠은 4% 넘게 빠집니다. 투자자분들의 조금 더 현재 걱정이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테오젠 오늘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클래시스 0.5% 상승, 파마리서치 0.2% 상승하면서 그래도 하락장 속에서 현재 이 주가를 잘 지켜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양 시장은 약간 좀 엇갈립니다. 코스피는 0.1% 강보합권 시작하자마자 2,600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약간 떨어지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대목이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2,600선이 무너지면서 코스피에 대한 우려감이 컸었는데 오늘 결국에는 2,600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도 0.1% 약보합권 71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치웁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도 외국인은 4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4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10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1,000억 원 가깝게 지금 매도 물량을 추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쪽도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 잡히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400억 원 넘게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은 200억 원 넘게 코스닥 안에서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지지하는 쪽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들 코스닥 안에서는 970억 원 넘게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자, 최영표 앵커 수고하셨고요. 시장의 분위기를 이제 싱크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과 이슈 더 자세하게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일단은 오늘 원전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원전주들이 최근의 분위기도 좋았고 오늘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내에 원전 관련된 미국 내에서 원전 산업을 다시 부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었는데 이런 보도들이 나오다 보니까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원전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도 최근에 좋은 흐름에 더해져서 트럼프의 이런 앞으로의 정책까지 버무러지면서 오늘 가장 좋은 상승세와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는 업종으로 원전주들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엮이면서 건설주도 함께 엮이는 것이겠죠. 건설주들 중에도 원전 공사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함께 많이 부각을 받고 있잖아요. 최근에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 주가 잘 가고 있는데 원전과 건설이 함께 엮이면서 상승 탄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비트코인 여전히 11만 달러 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11만 달러대니까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차별화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나 관심도도 높은 상황이고 간밤에 또 미국 시장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한 번 치고 올라왔습니다. 변동성이 워낙 심한 종목들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야기, 최근에 양자 컴퓨터 시장에서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몸집을 키우는 그런 양자 컴퓨터 회사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미국에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 잘 가고 있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어제까지도 많이 올라왔던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옵니다.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뭐 제약바이오도 약간 섞이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고 그동안의 상승 탄력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고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또 뭐 주말 사이에 뭐 중국이나 뭐 태국 이런 동남아권에서 어떤 정도의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음 주에는 또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대선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죠. 대선 관련된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들, 뭐 정책 관련된 테마주들 함께 뭐 움직이고 있고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또 좀 약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미군을 감축할 것이다. 한 4,500명 정도의 미군을 감축해서 그 인원을 괌이나 뭐 다른 기지로 옮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 아닐까라는 그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 경협주 그러면서 또 이것이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의 대북 관련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셈법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관심이 오늘 조금 쏠리는 모습이고 태양광이 오늘은 또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좋진 않았는데 미국의 감세안이 통과했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주요 골자는 감세를 하게 되면 그것을 충당하는 재원이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미국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전 정부,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했던 IRA를 거의 빨리 폐지해버려서 거기에서 손실 보는 것들을 오히려 재원으로 충당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우리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이 오늘 뭐 가장 뜨거운 종목들 업종이니까 봐야 되겠는데요. 자,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서명할 것이다. 근데 이번 주 내에 서명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르면 24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따지면은 우리 시간으로는 24일, 미국 시간으로는 뭐 23일, 뭐 이번 주말 사이에 뭔가 서명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원자력을 미국에서 지금 다시 좀 부활시키고 원자력을 관련된 규제들을 많이 해제해주는 내용, 원자로 승인과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해주고 핵 연료 공급망을 강화하는 내용, 그런 것들이 포함된 행정명령일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원전 뭐 세부적인 기술이나 설계 기술 이런 것들은 잘 갖추고 있는데 실제로 원전을 본인들이 짓는 것은 한참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제 오마주가 되죠. 조선과 약간 비슷합니다. 이런 핵심 기술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실제로 배를 짓고 수리하고 이런 것들은 조선이 많이 미국 기술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원전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관련해서 내부적인 뭐 에너지도 충당하겠지만 원전 관련된 산업을 다시 좀 부흥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러면 우리도 약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듭니다. 미국에서의 공사를 한다거나 이러면 우리가 또 입찰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이게 뭐 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뭐 스웨덴, 유럽 쪽에서도 요즘 뭐 원전을 다시 부활을 시키겠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간밤에는 또 스웨덴도 원전 발전량을 70% 늘리겠다라는 이런 전략을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스웨덴에서 원전으로 한 7,000메가와트급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이것을 2045년까지 거의 2배가량 늘리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AI 시대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망으로 중요한 원전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들 오늘 또 두산 에너빌리티나 어느 정도 오르고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 관련주에서 52주 신고가 간 종목도 눈에 띕니다. 단연 두 가지 일단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제가 최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AI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면서 관련 수주가 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기업 설명회에서 그런 부분을 어필했는데 투자 심리가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실적 개선의 흐름들 이런 부분도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이쪽은 요즘에 또 SMR 관련해서 관심이 이제 폭발적이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그린 수소에 대한 생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인 가치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적으로도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모듈의 핵심 기자재를 대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넘치다 보니까 대규모 납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슈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쁠 게 없는 좋은 것들이 수두룩한 그런 상황입니다.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현재는 4만 원 선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52주 신고가 간 종목이 바로 현대건설인데요.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도 KB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6만 3천 원까지 올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원전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도 성공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파트너와 장기적인 체결 앞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흐름들이 또 예측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 바람을 타고 8% 넘는 급등세로 보여주면서 5만 원 선을 결국 넘겼습니다. 5만 2천 원 52주 신고가 경신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HI 같은 경우에는 발전 설비 제조 업체입니다. 여기가 시총이요 1조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만으로도 주가가 150% 이상 늘어난 흐름들.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다 보니까 수주가 증가했고 그게 실적으로 더해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현재 3만 8천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우리 기술과 한전 기술이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특히 우리 기술이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또 이름 따라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원전의 계측 제어 시스템을 국산화했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17% 넘는 급등세 2,465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역시 5% 강세인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파트너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까? 네, 역시나 이쪽은 두산 에너빌리티죠. 이쪽이 원전에 들어가는 주기기를 주로 독점해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예전부터 우리나라 한국 원전과 함께 성장을 해온 그 원자력, 이 원전 쪽이 가장 핵심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요 몇 년 지금 원전 쪽 사업이 국내에서 많이 없고 하다 보니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신한울 3호와 4호를 새 이제 건설에 들어갑니다. 그건 한 10년치 일감을 국내 원전 업체들이 갖게 됐다는 의미이죠. 거기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가장 큰 수혜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 일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뉴스케일 파워의 주주사로서 이 SMR 쪽에서 새로운 일감을 받기 때문에 성장성이 대단히 뛰어나진 그렇게 변화별 성장을 계속할 그런 회사로 변신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자, 원전주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 이번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쪽인데 배터리와 신재생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지금 방향성을 잡기 쉽지 않습니다.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고 이 하방이 거의 뚫린 것처럼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신재생에너지는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데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투자 포인트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신재생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지금 감세안이 오늘 새벽에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한 표 차로 간신히 통과하긴 했지만 어쨌든 통과가 됐잖아요.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서 상원에서 투표를 해서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하고 바로 감세안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감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 소득세율을 낮추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낮추고 표준소득공제라든지 자녀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 때 시작된 감세안인데 이게 이제 올해 말이면은 끝이 나거든요. 이거를 연장하는 내용의 감세안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잖아요. 감세할 거다라는 드라이브를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 감세를 하면 그러면 지금도 재정 적자가 미국이 심각한데 감세를 하면 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감세 재원을 어쨌든 충당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재정 적자 줄이는 방법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는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늘 얘기했죠. 바이든 대통령 때 추구했던
IRA 법안, 이건 뭐 거의 신종 녹색 사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얘기했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면서 그 돈을 좀 끌어와서 재정 적자를 좀 메우겠다.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마 첫 번째 방법으로 논의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청정 전력 생산 세액공제에도 폐지 시점을 앞당길 것이고 뭐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도 없애버릴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이번 감세안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오늘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상원 투표를 한 번 더 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뭐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거 좀 반대가 있다, 수정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나 지금 뭐 스탠스를 보면 그냥 드라이브 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과가 되는 것인데 자, 이런 부담스러운 상황 어떻게 또 투자를 이어가야 될지 종목별의 주가 흐름도 체크해보고 이데일리온 파트너의 이야기도 투자 전략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이 어제 급락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11%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3만 원 선을 결국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투자 심리가 악화된 이유는 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이었고요. 하나증권에서 기존 목표 주가가 5만 원이었는데 4만 원으로 낮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앞서서 말씀드린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미국 태양광 시장의 성장 발전 속도가 둔화될 것이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 대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 기대감 좀 낮춰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그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 이런 부분도 함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1% 넘는 급락세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CS 윈드와 SK 오션 플랜트 역시 3거래일 연속, 그러니까 CS 윈드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 깜짝 실적을 냈거든요. 약간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6% 약세, 이제 43,6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오션 플랜트는 지금 강보합권 상승 전환했습니다. 최근 증권사에서 그래도 하반기에 뭐라고 할까요? 그 수주 가능성, 실적 개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했는데 오늘 약간 돌발 악재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좀 무색하게 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반등하려고 하는 좀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라는 흐름들 좀 오후장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OCI 홀딩스는 계속 떨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그 차트를 보고 왔는데 지난 15일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오늘 다른 종목에 비해서 눈에 띄죠. AHD 현대에너지솔루션 5.8%. 사실 어제 7% 넘는 급락세로 마무리됐는데 되돌림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사업 매출 비중에 뭔가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함께 파트너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유로 상승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HD 현대그룹의 핵심적인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전체 매출액의 70%를 한국 국내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미국에서 뭐 그 관련된 예산을 줄여서 여기에 보조금이 안 나와도 당장 국내 사업이 더 바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 3년여 동안 태양광 쪽 관련해서 이 아리백 투자가 우리나라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지난해 12월 달에 대기업들이 대거 예산을 책정하고 올해 2025년부터 대규모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규모로 투자하는 돈을 받으면서 이러한 태양광 관련된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하는 능력이 있는 회사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죠. 말 그대로 일감이 넘쳐 흐릅니다. 향후 2년 내지 3년 동안 HD 에너지솔루션은 국내 일감으로도 이 아리백 사업에서 굉장히 큰 돈을 벌 거고요. 또 해외 사업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D 에너지솔루션은 이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적이 주가를 밀어 올릴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 어저께 갑자기 좀 빠졌지만 그거는 그동안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시전 매물이 좀 나온 겁니다. 주가는 등락을 보이면서 상상 계속 밑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하는 차트를 올릴 때 실적이 좋은 정보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주목해서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자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이렇게 주가가 오늘 잘 가고 있는데 반면에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오늘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어제 블록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주요 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KKR이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지분 한 9.5%를 어제 장 마치고 시간에 블록딜 대량 매매를 했습니다. 매각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뭐 주가가 여지없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약 6,200억 원 정도, 426만 주 정도를 블록딜로 처리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자, 이번 거래로 이제 KKR의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지분율이 중전에는 19.52% 정도였는데 이제는 한 10%대로 지분이 확 낮아졌습니다. 자, 지금 조선주들이 최근에 이번 주에 좀 쉬고 있잖아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것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어쨌든 뭐 KKR도 이렇게 조선주에 대한 지분을 좀 매각하고 최근에 또 산업은행이 하나오션 지분도 많이 매각했잖아요. 이런 기관 쪽에서 조선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옵니다.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뭐 지금 K조선 뭐 좋은 이야기는 너무 많은 상황인데 미국 쪽과도 관계가 너무 좋고 실적도 잘 나오고 수주도 계속 들어오고 이런 상황인데 주가가 좀 많이 높아져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약간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금 쉬어갈 때 오히려 더 매수를 하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일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은 해둬야 할지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생기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쉬어가고 있는 조선주, 오늘은 HD 현대마린솔루션에 관련된 블록딜 때문에 전반적으로 함께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주가 흐름 어느 정도까지 좀 조정 나오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슈가 있었던 HD 현대마린솔루션 3%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가 어제까지 수급을 점검해 보니까 기간의 매도세가 6거래 연속 이어지면서 이 부분도 좀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현재는 15만 5,7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오늘 좀 빠지죠. 근데 그렇게 큰 폭의 뭐 매도세는 아닙니다만 여기서는 뭐 최근 이제 키움증권이었나요? 그 리포트를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 1조를 돌파할 가능성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 현재 주가 76,7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오늘 아침에 이제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45만 원짜리 매수 리포트가 나왔는데 어쨌든 선주 입장에서는 중국 리스크를 제한하고자 할 때 한국의 반사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있고 탱커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주, 문의 이런 부분이 증가할 가능성이 이 종목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흔들리진 않습니다만 한 0.7% 매물 나오는 거 39만 원 선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엔진과 세진중공업은 최근 한 10일이었나요?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세진중공업은 뭐 조선주 중에서도 조선 기자재 섹터에서 1분기 영업이익률 1위를 좀 기록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의 대체적인 평가를 이렇게 보자면 2027년까지 그 성장 여력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약간 아쉽게 2% 정도 밀리면서 11,090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질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하나엔진은 강보합권 28,350원 선 기록하고 있네요. 자, 파트너님은 이 중에서 어떤 걸 보고 있는지 혹은 다른 부분으로 좀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뭘 잡아야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나오션이 미국의 필리조연소를 인수하고 미 해군의 MRO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 타이밍에 자신들의 법을 바꿔서 외국의 동맹국에게 이 조선업, 그러니까 미 해군의 군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용하겠다고 이 법이 바뀌면서 우리나라 이제 조선사들이 거기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가장 먼저 미국의 조선소를 갖고 있는 이 하나오션이 수혜를 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앞으로도 지금이 제일 쌀 때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해갈 겁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우리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팔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적 자금이 들어간 걸 제 기억만 해도 6조 5천억이 넘고 그 외에 지난 20년 대우조선 해양 때까지 포함하면 10조 원이 넘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팔면 회수하는 게 한 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동안 들어간 공적 자금을 대부분 이제 회복을 못하고 그 손해를 보게 되는 건데요. 지금 너무 빨리 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향후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에 추가적으로 조선소를 인수해서 본격적으로 미 해군의 MRO 사업과 또 미 해군의 군함 건조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하시고 투자자들 여러분도 하나오션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달러를 벌 건지를 계산해 보시면서 분기마다 실적을 체크해 보신다면 그 참고 인내했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일 겁니다. 여기도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최근에 그 필리 조선소 관련해서 탐방 리포트를 많이 내놓더라고요. 네네. 그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자, 조선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고 이제 오늘 뭐 금요일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 파트너님은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또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지난 30년 동안 투자를 해오면서 주말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조마조마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요. 근데 요 근래 한 몇 년 사이에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주말 사이에 잠파다가 있어도 큰 흐름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너무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업종 대표주를 매수하십시오. 지금 같은 타이밍에선 이 시장 분위기에서는 업종 대표주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업종 대표주를 갖고 계시면 비트코인 갖고 있는 것만큼 마음 편히 살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업종 대표주를 봐야 된다라는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오늘 종목 공략주도 한번 알아볼까요, 파트너님?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네. 현대건설은 일반 주택건설도 그렇고 이 원전도 그렇고 이쪽에서 대표적인 회사일 뿐만 아니라 특히 원전 쪽에서는 미국의 SMR에서도 이 실제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 그런 관련된 계약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국내 신하를 원전 3호와 4호에 대한 주계약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말뜻은 국내도 일감이 많고 해외도 일감이 많고 특히나 지난해 4월달, 이제 4분기죠. 4분기 때 그 말 많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던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완전히 회계적으로 빅베스를 해버렸어요. 이 말뜻은 올해 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 현대건설의 실적을 발목 잡지 않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앞으로도 그렇고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회사이고 특히나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가장 주력 사업인 아파트 건설이나 이런 건설 쪽에서 일군 사업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건설업종이 살아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그 브랜드 좋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잘 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향후에도 실적이 좋아질 거고 특히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에 제철소를 짓는데 거기에도 참여를 합니다. 이 말뜻은 일감이 차고 넘친다는 소리죠. 항상 업종 대표주를 갖고 있으면 잠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네, 본업인 건설, 특히 원전 관련주로 오늘 52주 신고가지그 현대건설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판단해 주셨네요. 더 갈 수 있겠네요. 네. 예. 자, 현대건설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고요. 오늘 뭐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챙겨 들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데일리 인사이트 잠시 후에는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와 함께 예. 이번 주에 또 구글 I.O.가 있었습니다. 예. 구글 I.O.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 힌트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위한 핵심 세제 법안이 미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2일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감세와 지출 삭감을 담은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2017년 감세법의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가 포함돼 있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약속한 팁과 초과 근무수당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된다. 민주당 하원 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며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표 2표, 기권표 1표가 나왔다. 미 의회 예산국은 이번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 적자가 3조 8천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2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달 테슬라의 유럽 전기차 등록 건수는 전년 대비 49% 감소한 7,165대, BYD는 2배 이상 증가한 7,231대로 처음으로 테슬라를 앞질렀다고 전했다. 펠리페 무뇨즈 자토다이내믹스 글로벌 애널리스트는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수년간 선두를 달려온 반면 BYD는 2022년 말까지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유럽에서 공식 영업을 시작하지도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전기차 수요 둔화, 경쟁 심화,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적 논란 등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입으며 유럽 판매가 급감했다. 유럽 내 테슬라 등록 건수는 1월부터 3월까지 각각 50%, 47%, 36%씩 감소했다. 반면 BYD는 유럽 내 다양한 모델과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판매량에서도 테슬라를 앞지르고 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뭐 강보합권 수준에서 크게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코스피는 0.25% 상승, 코스닥은 0.1%대 강보합권 수준으로 일단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원전 이쪽으로 많이 쏠리네요. 이쪽 종목들이 원전 종목들이 오늘은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 수준에서 끝났는데 오늘도 뭐 크게 움직임 없이 0.1%대 하락세로 출발을 했고 홍콩 항생지수는 강보합권 수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도 큰 뭐 변동성이나 상승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히려 좀 강하네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1% 가까이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리고 해외 외신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 관련된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코멘트가 나왔고 베이징에서 어쨌든 뭐 계속 대화를 이어갈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관세 협상에 관련해서는 일단은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뭐 좋은 분위기를 유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에 한 걸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 얻을 수 있을지 오늘은 블루닷 AI의 강정수 박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 뭐 컴퓨텍스도 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IT, AI 관련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 네. 근데 구글에서 지금 네. I.O.를 진행했잖아요. 네. 여기에서 또 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구글 AI 쪽을 잘 살펴봐야 되나? 이게 구글의 주가도 올려줄 수 있을까? 알파벳의 주가도 올려줄 수 있을까? 관심이 많으실 텐데 네. I.O. 어떤 거를 좀 보셨어요, 박사님? 우선은 I.O.라는 건 여러분 이제 개발자 회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애플이 보통 9월 달에 아이폰이라는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크게 행사를 하듯이 1년에 한 번 구글이 우리 정말 1년 동안 이런 준비를 했고 앞으로 1년 동안은 이러한 서비스로 네. 세상을 바꿔나갈 거야. 이러한 것들을 하게 하는 이 연례 행사를 구글에서는 가장 큰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 회의 같은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구글이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모든 AI들을 쏟아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I.O. 행사의 슬로건이 연구실에서 현실로입니다. 그래서 From Research로부터 to Reality. 리얼로. 그러니까 현실 세계로 온다라는 것이었고 그러면서 다양한 모델들 지금 제미나이 2.5 프로를 발표한다든지 기타 등등을 발표를 했는데요. 뭐 BO3 영상도 되게 화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진화된 AI 성능을 내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네네. 투자자로서 만약에 보셔야 된다면 관전 포인트는 구글이 어마어마한 결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글의 여러분 매출 전체는 여전히 70%는 검색 광고에서 나오잖아요. 이 검색을 완전히 뜯어고쳤어요. 그러니까 AI 모드라고 해서 작년 I.O. 행사에서 2024년 I.O. 행사는 AI 오버뷰스, 한국말로는 AI 개요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거를 한국에서는 12월 올해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개요는 뭐냐면 우리 지식인처럼 우리가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수록 내놓는 거거든요. 그쵸? 검색에. 네네. 그리고 나눠서 전통적인 링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AI 모드는 뭐냐면 우리 챗GPT에서 여러분 검색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전체 그냥 이 참조할 만한 걸 해서 답안을 자기가 그냥 쫙 작성해서 되게 길게 답변을 주잖아요. 그쵸.
여기에 AI 모드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챗GPT의 검색하고 똑같은 건데요. 그럼 여기에 전통적인 링크는 하나도 없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광고가 낄 자리가 많지, 전통적인 검색 광고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당연하게 벌써 어제 I.O. 끝난 다음에 이틀 지나고 나서 이런 AI 모드에서는 AI 검색에서 어떻게 광고를 할 것인가에 대한 광고 제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광고 제품을 나오면서 이 광고 제품을 가지고서 다시 세계를 재편할 건데, 이건 뭐냐면 구글이 자신들의 70% 하는 전통 광고 시장을 죽이고 새로운 AI 검색 광고 시장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한 20% 15% 정도 됐다라면 뭐 이걸 가지고 변화를 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간을 흔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간을 흔드는데 저희 구글 임원들끼리 토론하는 것도 회의록도 공개가 됐는데, 회의록에서 그런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챗GPT라든지 이런 데서 검색 시장을 다 잠식해 버릴 거다. 뺏어가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시장을 우리가 잠식하자. 우리가 여기에서 주인공이 돼서 우리가 가장 좋은 AI 모델로 AI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이 떠나지 않게 하고 이용자들이 AI 검색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때 여기다가 다시 광고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분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지금은 구글의 검색 광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기술을 사용해서 흔히 말하는 광고 전환율을 높여내면서 광고 수익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AI 모두로 전환할 경우에 아마 단계별로 미국 먼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들이나 유럽 국가들 이렇게 적용을 할 계획일 텐데요. 여기에서 광고 매출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분기별 매출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감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떻게 시장에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어떤 변화들인 거고, 네네네.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에 있었던 I.O. 행사에서 너무나도 훌륭한 서비스들을 공개하는 바람에 주가는 지금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딥서치 같은 기능도 있어서 일종의 연구 조교라, 대학원생 조교라고 볼 수 있어요. 조교를 항상 여러분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거 조사해줘.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나 A라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한 2년간의 재무제표를 다 분석을 해서 또는 4년간의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재무제표상의 어떠한 장점이라든지 특이사항이라든지 캐시플로우는 도표로도 좀 그려주고 매출 증가율 도표로도 그려주고 이 회사에 대한 전문가들의 애널리스트들의 장점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비판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종합해서 A4 보고서 넉 장짜리로 딱 해놔. 내가 출력해가지고 내 책상에 올려놓게. 그러면 이거 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투자하실 때는 이데일리도 꼭 보셔야 되지만, 이데일리 TV도 보셔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딥서치 같은 걸 활용하면은 특히 미국 기업들 이러한 자료의 투명성들이 있는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을 보실 때는 이런 식으로 투자 결정을 하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딥서치 기능이라는 것은 연구 조교가 붙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구글에서 여러분 이제 제미나이를 가장 좋은 모델을 무료 사용자들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챗GPT 어쨌든 제대로 쓰려면 유료화 가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구글이 약간 무료로 반격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챗GPT도 곧 5.0이 나올 겁니다. 5.0이 빠르면 6월 초 정도에 나올 건데요. 어제 저녁에 또 클로드가 4.0을 발표를 했듯이 요즘 이 모델 경쟁은 엄청나게 치열하거든요. 근데 이 구글 제미나이에서 보셔야 될 것은 사실은 챗GPT도 사실은 고급 모델들을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성으로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 왜냐하면 꼭 우리가 다 일일이 타이핑하는 거 귀찮잖아요. 이런 거는 유료 회원만 챗GPT는 주고 있었는데 지금 구글이 제미나이가 라이브라는 기능이 바로 이제 음성으로 대화하는 건데 이거를 무료 회원에게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구글 제미나이를 앱을 깔으셔도 되고 뭐 앱을 통해서 하셔도 되지만 앱도 여러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라이브 기능, 음성 기능이 있습니다. 이 음성 기능을 이용하시면 무료 회원도, 저도 무료 회원이거든요,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그냥 구글 검색 페이지에서 그냥 AI로 검색을 할 때 음성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근데 구글 제미나이 앱에서는 음성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다? 네네. 근데 이 라이브 기능을 보셔야 되는 것이, 이 라이브 기능이 지금 현재는 미국에서만 되는데 이제 음성만이 아니라 실시간 카메라 동영상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춰주면서 지금 보이는 것이 뭔지 이런 식으로 카메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거나 길을 찾으면서 여기가 어딘지 자전거를 한강변에서 타시다가 자전거가 고장 났을 때 타이어가
난다든지 고장이 났을 네. 때 자전거를 비춰주면서 어디가 고장났는지 네가 한번 찾아봐. 이것도 어떻게 수리해야 되지? 이렇게 네. 얘기하면은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고 보는 것을 여러분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제미나이 이번에 대중 서비스로는 대단히 의미 있는 거고요. BO3가 나와가지고 동영상에 소리까지 집어넣고 입까지 집어넣으면서 영상의 어떠한 제작 정말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했어요. 근데 이런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네. 이건 특수하게 해서 돈도 많이 받고요. 근데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되게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는 5년 전만 해도 애니메이션 한 편 장편 만들려면 500명 정도가 인력이 집중적으로 네네. 투여가 됐었는데 내년부터 디즈니도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건 50명으로 줄였다라는 거예요. 네. 500명이 50명으로 10분의 1로 줄어가는 것 바로 이러한 구글이 만들고 있는 BO3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진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관련된 산업의 비용 구조를 변화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부분에서 이 BO도 보면은 소리를 여러분 입력한다는 게 뭐냐면 물리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소리를 그쵸. 구현할 네. 수가 없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저쪽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저한테 다가올 때 점점 소리가 커진다든지 기차가 여기 있다가 여러분들의 시야에 있다가 점점 멀어질 때 점점 작아지는 거. 소리가 작아진다든지 이것은 물리적 공간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을 때 소리를 반영할 수 있거든요. 네네. 어떤 얼음이 떨어져가지고 큰 얼음이 떨어져서 저에게 막 다가와서 제가 이걸 피한다. 우리가 뭐 이런 어드벤처 영화 같은데 네네네. 그러면 다가올 때 막 소리가 커져야 되는 그쵸, 거거든요. 이건 정확하게 물리 세계를 이해한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구글 I/O가 행사에 걸었던 연구에서 현실로 여기서 현실 리얼리티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 적용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현실을 AI가 보다 잘 이해한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 영상으로 밖을 쳐다보면서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네네. 조금 전에 보고 지나쳤던 것 나는 뭔가 아까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혹시 내가 잠깐 전에 봤던 네네. 그 커피가 어느 회사 커피인 줄 알아? 어느 브랜드 커피인 줄 네네. 알아? 그러면 시연했던 게 그런 거예요. 커피를 브랜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보는 라이브 기능,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그대로 이번에는 스마트 글래스 또는 AI 글래스에 적용을 한 거죠. 이것을 지금 삼성전자랑 같이 하겠다 또는 몬스터, 젠틀 몬스터하고 예. 같이 하겠다. 이런 워비파커랑 같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 안경이 특수한 것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 카메라에 적용된 것을 안경에도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런 부분에서 현실 세계에 대한 시각적 이해도를 이번에 높였다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와우라고 지금 박수를 치고 있는 거고 네. 이것이 분명하게 매력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알파벳의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과도기적인 검색 시장의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저도 I/O 관련해서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 좀 찾아보니까 뭐 그 영상 생성하는 베이오3 네, 베이오3 뭐. 그거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충격적이죠. 네. 엄청나게 좋은 평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영상을 생성하는 게 그동안 뭐 챗GPT나 뭐 다른 데에서 하는 것들이랑은 다른 느낌이 말씀해주신 그런 물리적인 개념과 움직임들을 영상으로 구현해내는 걸 보고 와 이거 대단하다라는 네. 식의 그런 후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던데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AI를 지금 추구하는 방향성을 단순히 그냥 1차원, 2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까지 그리고 물리적인 이런 법칙까지 활용을 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현실을 인식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언어 모델이라는 거, 그쵸, 거대 네. 언어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언어 모델에 기초해서 만들었었고 그쵸. 영상을 만드는 것도 언어 모델에 기초해서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흔히 말해서 물리 AI,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얘기하는 물리 그쵸. AI 네. 이것이 원칙 이름은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거거든요. 그냥 줄여서 월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구글이 이번에 월드 모델을 여기다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언어 모델로만 지금 계속해서 발전해 오다가 월드 모델을 발전하고 있다는 건 이 기술은 정확하게 또 어디에 쓰이냐면 자율주행 로봇 택시에도 쓰이는 거고요. 그렇군요. 휴머노이드 네. 로봇에도 똑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월드 모델과 언어 모델이 병합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고 이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러한 소리를 구현한다는 것 우리가 카메라로 본다라는 것 안경으로 본다라는 것은 똑같이 자율주행에도 적용할 수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적용할 수가 그렇네요. 있습니다. 구글이 지금 2단계를 서비스화하기 시작했다는 것. 지금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었던 월드 모델을 언어 모델과 결합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지금 2025년은 AI 서비스가 질적인 어떠한 점프업을 하고 있는 네네. 지금 이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건 사실은 여러분 오픈 AI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는 구글이 한 발 빠르게 오픈 AI부터 공개를 했다고 볼 수가 공개를 있고 했네요. 6월 달에 아마 오픈 AI도 유사한 수준으로 공개를 할 거라고 보고요. 이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고 훨씬 더 기술이 성큼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진짜 저희가 상상을 해보면 지금 일단은 뭐 공개된 거 상으로만 봤을 때는 구글 쪽의 AI가 훨씬 더 물리적이고 현실 리얼리티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계약이나 돈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어느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 제미나이의 시스템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뭐 아니면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의 플랫폼으로 제미나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저희가 연결해봐야 될까요? 네네. 구글도 올해 2월 달에 이미 자신들도 휴머노이드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앱트로닉이라는 회사에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뭐 100% 인수한 건 아니지만 지분 투자를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휴머노이드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검색 시장에 제한됐던 구글이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는 구글 클라우드라고 하는 하이퍼스케일러로서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사스로서 팔았던 이 매출이 사실은 다거든요. 그렇죠, 나머지는 R&D죠. 여러분 뭐 양자 컴퓨터 지금 구글이 하고 있다고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그렇진 않는 거죠. 텐서 칩을 만든다고 해서 그걸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비용을 아끼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서비스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AI 기업으로의 서비스의 이용자의 이탈을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벌써 챗GPT 한국의 무료 사용자가 2천만 명 정도에 이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2천만 명이 한국에서 4천만 명이 되면은 그 챗GPT를 열심히 무료로 이용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검색도 챗GPT에서 한다는 거고 서비스도 챗GPT에서 한다는 것은 나머지의 구글과 네이버의 시장 점유율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뺏기는 거를 다시 도로 찾아오겠다라는 거죠. 도로 찾아오겠다라는 부분에서 전통적인 구글 즉 알파벳의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 모델을 현실 세계에 이어서 예를 들자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 못하는 뭐 예를 들면 일본의 혼다라든지 뭐 이런 데랑 수즈키 뭐 같이 한번 혼다나 뭐 이런 곳과 닛산과 같이 하겠다는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한국의 현대기아차하고 같이 할 수도 있다라는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서비스에서의 지금 월드 모델이 앞으로 이뤄질 새로운 신규 사업에도 분명하게 적용될 겁니다. 이거는 테슬라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직접 인간이 행동했던 것을 모션 캡처라고 하는 특수 기계를 쓴 인간의 손과 머리에 연결된 거를 보고서 휴머노이드가 따라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월드 모델이에요. 그냥 유튜브 영상 보고 배우면 될 거를 왜 사람이 일일이 해줘야 되냐. 유튜브 영상을 보고서 배우는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곧 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영상을 보고도 물리적 감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영상의 저 부분이 거리감이 저런 거구나. 저 정도 걸어가려면 저 정도 시간이 걸리는구나. 영상을 보면서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이해 능력이 없으면 영상을 보고 학습할 수가 없습니다. 로봇이. 근데 테슬라도 그런 부분에서 월드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월드 모델을 적용해서 우리가 카메라나 안경으로도 쓸 수 있지만 학습의 데이터로도 영상을 우리가 예를 들면 카메라로 찍은 세상에 대해서 거기서 공이 떨어지고 물방울이 튀기고 비가 오면서 어떠한 파동을 치는지 눈이 오면서 어떠한 속도로 떨어지는지를 우리가 영상으로 찍어놓은 것을 그걸 로봇이 배운다면 현실의 물리세계 우리도 시각으로 보면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점점 월드 모델이 기본 아이디어가 그거거든요. 아이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물리세계를 이해하는 것처럼 눈으로 볼 때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월드 모델의 기초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본다라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경우 유튜브에 있는 영상만 로봇이 학습해도 그러면 데이터는 풍부하고요. 여기다가 엔비디아 H100 칩이나 블랙일 칩만 빵빵하게 받쳐준다라면 빠른 속도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국면으로 진행된다는 부분에서 이번에 구글 AIO가 행사가 보여줬던 앞으로 AI가 어떻게 발전에 대한 청사진은 매우 의미 있는 산업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뭐 XR 관련해서도 막 공개를 하고 시연을 하는 걸 막 보여줬잖아요. 네, 프로토타입이죠.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결국엔 그것도 XR 글라스를 구글이 놓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걸 가지고 데이터도 쌓고
그걸 서비스화하면서 피지컬 쪽으로의 연구를 더 많이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그렇죠. 드네요. 그리고 또 자신감을 갖게 된 거는 네. 메타가 성공을 했어요. 레이벤. 그쵸, 레이벤과 협업을 했는데 메타가 의외로 여기에서는 과거에 여러분 13년 전인가요? 그 구글에서 뭐 구글 스마트 글래스라고 해서 여기다 카메라 달고 뭐 이상하게 뭐 하고 네, 그렇죠. 이렇게. 뭔가 오타쿠 같잖아요. 뭔가 누군가를 관찰하고 누군가를 염탐하고 누군가를 몰래 찍기 위한 이런 도구 같았단 말이에요. 부자연스러웠죠, 약간. 되게 부자연스러운데 지금은 카메라가 아예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안경이랑 똑같더라고요. 네네, 숨겨져 있고 레이벤 선글라스에다가 그냥 적용을 한 거고 예를 들면은 젠틀몬스터의 안경에 적용을 하는 거지.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또 뭐 레이더 달고 카메라 달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되는 가운데에서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프랑스 파리를 올라갔을 때 정말 영어도 안 되고 힘들거든요. 네. 저희도 영어가 잘 안 그쵸. 되는데 거기다 영어까지 안 되니 이걸 프랑스어가 어떻게 안 되면 뭐. 그러니까 이게 힘든데 여기서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 무엇이고 메뉴판에 주문이 뭔지를 저의 귀에다가 들려주고 이러면 폼팩터에서 저는 스마트폰의 지배력은 계속 될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이것의 보완제로서 글래스가 근데 이 글래스가 누가 봐도 레이벤 같은 또는 젠틀몬스터 예쁘고 같은 멋있고. 예쁘고 멋있는 간지나는 이러한 제품을 갖다가 착용을 했을 때 제가 여기에서 AI 기능을 즐길 수 있다라면 근데 이건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어야 그쵸, 됩니다. 그쵸.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제가 무언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이쪽으로 시장이 디바이스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시장은 전 잘 본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미 메타가 입증을 해줬고 구글이 이거를 지금 팔로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장에 지금 젠틀몬스터나 삼성전자가 협업하고 있는 건 매우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구글 I/O에 대해서 자세하게 박사님이랑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AI 검색 시장으로 이제 구글이 더 드라이브를 걸고 오픈 AI에게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 입장을 발표한 것 같고 그렇죠. 그 기존의 검색 광고 시장을 뼈를 깎아서라도 이걸 좀 회복하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물리적으로 AI를 훨씬 더 현실화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근데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네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 작년 5월에 AI 검색 개요가 구글이 네. 발표되고 12월에 한국에서 서비스가 시작이 됐잖아요. 큰 파동은 없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AI 모드가 모드라는 형식으로 지금 전면적으로 개편한 일종의 갑자기 챗봇으로 변하는 겁니다. 검색창이. 그쵸, 예, 예. 그래서 제가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고 물으면 또 답변을 길게 하면서 마치 지금 여러분들 채팅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 지금 검색의 유저 인터페이스로 변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12월에 한국에 들어오면 이거는 파동이 큽니다. 그렇죠. 예. 타격이 되게 커서 그때까지 네이버가 이것에 대한 대응 전략을 준비하지 않으면 네이버는 저는 사실상 검색 시장을 포기하는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겐 시간이 제가 보기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여기에 대응할 전략을 올해 3월에 네이버가 AI 브리핑이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네네네. 이 브리핑이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대단히 좀 느린데 아직 뭐 구글이라든지 챗GPT에 대한 전면적인 검색 시장의 장악들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네네. 뭐 네이버가 이 정도로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걸로 끝날 수 있지만 만약에 올해 12월 말까지 올해 말까지 네이버가 방어하지 않으면 저는 네이버의 검색 시장 점유율은 빠른 속도로 급강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인데 이것도 이 부분도 투자자분들이 꼭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네이버의 상황까지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I/O 뭐 여러 가지 진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네요. 근데 시장에서 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박사님과 오늘 좀 다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사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트 신수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통과, 스노우플레이크 1분기 실적 예상치 상회, AI 소프트 리딩주로 우뚝, 미국 대규모 감세 법안 여파 파고피한 대한민국 원자력 관련주 급등세, 수산 인더스트리 특징주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맨날 아름다운 거, 비싼 거 이런 것만 보고 살아서 그런가요? 사우디아라비아 갔을 때도 뭐 이런 아름다운 대리석은 처음 본다고 하면서 자기가 건설업자 출신이라 잘하는데 저런 하얀색 대리석은 정말 구하기 힘들다고 대단하다고 막 또 엄청 감탄을 하던데 어쨌든 자기의 법안이라던가 자기의 그 어떤 그 정책에 있어서 걸림돌이 없이 깨끗하게 그런 대리석처럼 깨끗하고 아름답게 쭉쭉쭉 통과되기를 바라니까 맨날 방해 세력들은 아주 그냥 다 걷어차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어제도 공화당에서 2표의 반대표가 나왔는데 그 예상을 하고 미리 그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그러니까 실명만 거론한 게 아니라 그 사람 공화당 의원들 모여있는 그 사랑방이라고 있대요. 그러니까 단톡방이 아니라 사랑방처럼 그 의총실이죠. 의총실에 모여서 얘기를 할 때는 또 아름답게 말했답니다. 그 의원이 나와서 인터뷰를 또 했잖아요. 그 의원이 인터뷰를 할 때 사랑방에서는 크게 뭐 저보고 뭐라고 안 했는데요. 그동안 뭐라고 했던 거에 비해서는 뭐라고 별로 안 했습니다. 이랬고 그런데 인터뷰에서는 막 그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 다음번에 떨어져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공화당 의원조차도 만약에 자기 정책 반대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그 오명이 씌는 오점이 아름다운 거에다가 티끌 하나 묻히는 사람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무슨 나중에는 정말 자기 가족도 그럴 거예요. 만약 진짜로 저런 성격이면 그렇죠? 트럼프 장남 주니어가 자기 거 반대하잖아요. 장남도 내칠 성격이에요. 딱 보니까 지금.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통과. 어제 한 표 차이였는데 만약이란 없지만 만약에 부결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분명히 상상을 해본 건데 노발대발하면서 그 막 색출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 누가 반대했냐고 하면서 그 사람들 만약 낙선 운동했을걸요? 지금 아니 왜냐면은 그 해당 주의 공화당 의원들이 그 사람 그 주에서 왜 뽑았냐고 떨어뜨려야 된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제 만약에 몇 명 더 반대해가지고 이거 법안 통과 안 돼봤어 봐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 실명 거론하면서 이제 그 주에서 거기 뽑으면 공화당에 대한 배신이고 뭐 나라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을 거예요.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이 아니라 트럼프 주위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달렸을 거니까. 어쨌든 이제 상원만 통과되면은 이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무디스에서 지적했듯이 이 감세 법안으로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신용도를 떨어뜨린 것만큼 이제 문제가 생겨서 국채에도 문제가 생기고 달러에도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 융통하는 달러, 화폐,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보증하는 채권. 그러니까 그거죠. 그동안 이제 뭐 형님들 나 미국이에요 미국. 그동안 4%에 빌려 썼는데 갑자기 5%가 웬 말입니까? 저 미국 사람 착각하시는 거 아니죠? 저 미국이라니까요 미국. 형님들 왜 이러세요 미국. 그러니까 채권자들한테 그러는 거죠. 채권자 형님들 그동안 4%에 빌려 썼는데 뭔 소리라는 거예요? 5%라고요? 미국이라니까요 저. 마국이라고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약간 여론이 지금 변한 거죠. 채권자들이 아니 잠깐만요. 지금 주변에 봤더니 요즘에 신용도 떨어지고 좀 빚도 안 갚는다는데 예전처럼 4%에 못 주겠는데요? 못 빌려주겠는데 돈을? 약간 이런 거를 이제 3대 신용평가사는 걱정하는 것이고 지금 어쨌든 그래서 이 채권에 대한 부분이 금리가 흔들리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로서 미국이라는 채무자가 그동안 굉장히 신뢰도도 높고 안정도도 높으니까 싸게 돈 빌려줬는데 이제는 그렇게 싸게는 못 빌려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감세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되게 되면 이제 더 흔들릴 것이다. 그럼 이제 더 그런 거죠. 채무자 입장에서 미국이 더 그런 거죠. 더 돈을 많이 높은 금리를 빌려서 주고 빌려야 되는 거죠. 막 6% 주고 빌려야 되니까 자존심에 스크래치 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조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똑같은 돈 빌리는데 그러니까 계속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는 거죠.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이거를 GDP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시켜가지고 GDP 부채 비율을 떨어뜨려 버리겠다.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것보다 GDP를 그러니까 나라의 덩치랑 어떤 체격을 의미하죠. 체격을 엄청나게 키워버리는 거죠. 그렇죠?
내가 몸에 달린 혹이 이 정도 키에 이 정도 혹이었는데 혹이 점점 커져가지고 몸에 비해서 혹이 커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미국의 해법은 그거예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해법은 내가 덩치를 그냥 초헤비급으로 키워버리겠다는 100kg를 한 300kg로 만들면은 야, 내 달린 혹 아무리 커져봐야 내 몸무게가 체격이 2m 50이 되고 300kg가 됐는데 그 혹이 커져봐야 그 등치에 비해서 작겠지. 뭐 이 얘기예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미국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다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과연 그런 것이 지금 4년 임기 내에 그렇게 안정적으로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어제 시장은 그냥 비겼다고 봐야겠나요? 그렇죠? 비겼습니다. 자, 감세 법안 통과로 인해서 아까 전에 무디스가 지적했듯이 그런 정부 부채 위기, 그래서 달러의 국력 문제, 그다음에 이 지금 그 채권 금리의 흔들림, 국채의 흔들림이죠. 이런 것들의 위협 점수가 좀 마이너스를 줬는데 다른 부분에서 좋은 플러스가 좀 점수가 있어서 다우는 등락률로는 0.00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일단 오른 걸 봅시다. 오른 게 많아요, 일단. 제가 한 몇 개 캡처했죠? 1, 2, 3, 4, 5, 6, 7. 7개 종목은 전부 다 일단 플러스네요. 나이키 2.23%, 머크가 1.12입니다. 아마존, 골드만삭스, 허니웰, 엔비디아, 캐터필러 순이고요. 나이키가 오랜만에 1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 플러스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규모 감세 법안 통과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다우는 0.00, 나스닥은 플러스로 선전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일단. 자,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나스닥 100 중에 그레일이 요즘에 자꾸 올라오네, 저게. 그 혈액 한 방울로 암 진단하는 업체 있죠? 저 BT가. 저게 자주 1위에 올라오는 거를 보면은, 차트를 보면 아마 자주 1위에 올라왔으니까 우상향 하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저 2등 저게 좀, 그러네요, 좀. 저 PDD 홀딩스라고 저 핀도더예요, 핀도더. 핀도더 뭐죠? 그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죠, 광고. 저 유튜브 보는데 광고 너무 많이 나와, 진짜. 저거를 너무 광고가 많이 나와서 저도 깔 뻔했어요. 노트북 받고 싶어가지고. 뭔지 아시죠? 테무잖아요, 테무. 테무의 모회사잖아요, 지금. 그 무슨 노트북 준다, 휴대폰 준다 해가지고 한 명 주는 거죠, 한 명. 근데 핀도더 홀딩스가 2위를 차지했는데 3%가 넘었죠, 두 개가. 그런데 지금 자, 다들 아시다시피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지금 막고 있잖아요. AI에서도 쫓아내려고 하고 있고 이 분야도 마찬가지 지금. 자, 미국 시장에 다 상장하려고 하고 있죠. 이탈리아 같이 자존심 높은 그 나라 페라리가 왜 여기 와서 상장했겠어요, 미국에. 이탈리아 페라리가 왜 여기 와서 상장했습니까? 미국 시장이 가장 넓으니까, 넓은 바다니까 저기 가면은 돈 융통하기가 제일 쉽잖아요.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목적이 뭐예요? 귀찮게 법에 시달리고 막 투자들의 눈치에 시달리고 언론 기사에 시달리면서도 상장 기업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땡길 수 있으니까 타인 자본을 수혈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본을 수혈하는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빌리는 건 타인 자본을 갖고 오는 거고 자기 자본을 수혈하려면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대비를 해서 여기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치고 받고 해야죠. 그래서 중국 기업들도 여기 많이 상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지금 미국 투자자들, 예를 들어 소로스 펀드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팔았다는 소식도 들고 마이클 버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기업들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어 있기 때문에 테무의 모회사인 핀도더 홀딩스도 지금 타겟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스닥 100에도 지금 들어있을 정도로. 그렇죠? 지금 이 트럼프가 분명히 못마땅할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걸 내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법규가 있고 그다음에 저것들을 또 미국 투자자들이나 펀드 회사에서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에 내치면 퇴출시켜버리면은 자기가 무리해서 법을 다 무시하고 그냥 퇴출을 시켜버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미국 투자자들에게 또 피해가 돌아올 수가 있는. 근데 이제 단계적으로 퇴출시킬 가능성이 지금 큽니다. 그래서 핀도더 홀딩스 조심해야 돼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S&P 500 보겠습니다. S&P 500도 0.04로 거의 보합이네요. 마이너스 0.04. 자, S&P 500. 애플이 요즘에 좀 떨어지는 것 같네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2위로 치솟고 나서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다시 시가총액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를 다시 넘기 직전입니다. 5.94%까지 올라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6.20%를 차지하고 있고요. 애플이 어제도 3탑 중에 혼자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아무래도 팀 쿡이 빨리 결정을 미국의 공장을 옮기던가 아니면 트럼프랑 그냥 반기 들고
그냥 아이폰 그냥 마진 그냥 남기려고 그냥 인도에 공장을 계속 세우던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자, 아마존부터 애플 두 개죠. 알파벳 두 개죠. 구글, 그다음에 메타, 테슬라까지 다 플러스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이 다시 플러스고, 자,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57 마이너스예요. 거의 약보합 수준이죠. 거의 4대 지수가 거의 그냥 제자리 걸음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30종목은 마벨 테크놀로지가 2.89로 1위를 차지했고, 대만 반도체죠. TSMC. 저 이름 저거 사실 한글로 하면 되게 멋있지 않아요? 대만 반도체 제조 주식회사. 멋있습니다. 2.31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1위인 마벨 테크놀로지가 뭐 그 매그니피센트 7은 아닌데 브로드컴이라든가 마벨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약간 매그니피센트에서 누군가 탈락을 한다면은 그 안에 들어갈 후보로 거론되는 아주 뜨거운 종목들이죠. 근데 마벨 테크놀로지가 어제도 1등을 차지했다는 소식 보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주식 특징주 하나 보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눈꽃이죠. 눈꽃 종목이 스노우플레이크가 $200를 돌파했네요. 자, 어제 13.43% 급등을 하면서 갭 상승이 나오면서 전고점인 이번 연도 2월 달 고점과 그다음에 $200라는 마디 지수대를 동시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렇죠? 2월 달에 고가가 194.4달러거든요. 여기와 $200의 마디 지수대를 동시에 날려버렸습니다. 대단한 시세죠. 그다음에 스노우플레이크가 이제 소프트웨어주입니다. 우리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는 지금 많이 보셨잖아요. 보셨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슈퍼칩이라는 만지수가 있잖아요. 칩이. 물론 소프트웨어도 뭐 소프트웨어 뭐 CD나 이런 거는 만질 수가 있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AI 소프트 회사로 지금 각광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들이 아웃퍼폼을 나오면서 시티즌스에서는 목표 주가가 $201에서 $245로 지금 $200를 어제 넘어섰는데 $245면 여기서도 거의 $50 이상 지금 또 높인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 이게 굉장히 데뷔할 때도 이 지금 그 슈퍼스타로 지금 저기 각광받으면서 데뷔를 했었잖아요. 근데 데뷔를 너무 뜨겁게 한 그 후유증인지 4월 달에는 120달러까지 그냥 곤두박질 쳤었는데 그 다음부터 $200까지 단숨에 다이렉트로 지금 올라오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로 가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증시도 오늘 오르고 있네요. 0.70% 정도 오르고 있고요.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21선에서 일단 반등을 했네요. 지금 38,000에서 조금 꺾여서 37,000대로 내려왔는데 역시 21선에 처음 닿아서 21선에 닿은 지가 지금 4월 달 말에 거길 갭상승을 뚫은 뒤에 지금 한 달 만에 다시 21선에 닿죠. 그래서 지금 다시 그 부분에서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상승률 상위를 봤더니 미쓰비시 중공업이 4.57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똑같은 모습이 포착될 텐데 어제 이 지금 감세 법안에 원자력에 대해서만 예외를 뒀잖아요. 재생에너지는 트럼프가 항상 강조했던 대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가입한 자기가 1기 때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했거든요. 근데 바이든이 다시 가입해놨어요. 그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다시 탈퇴했어요. 그러니까 파리 기후 협약 이런 단체에 나가서 내가 미국이 돈을 쓰는 것도 싫고, 그리고 그런 것 기후에 대한 위기 조장설조차도 환경론자들의 어떤 녹색 성장 사기와 연루되어 있다는 거죠. 자긴 거기 동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어째 지원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안타깝게 우리나라 지금 코스닥에 또 그 에코프로 시리즈를 또 급락 또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태양광, 풍력 전부 다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다 잘라버리고 원자력만 살 길을 벌어줬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도 미쓰비시 중공업, 그다음에 지금 이 그 다른 나라의 원자력 회사들 있죠. 우리나라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과 다 함께 지금 소형 원자로인 SMR이라던가 이 원자력 개발 혹은 가스 터빈 있죠. 지금 앨런 머스크가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확충을 하는데 가스 터빈으로 지금 발전을 해서 뭐 돌리다가 그 텍사스 무슨 오스틴 지역에 환경 오염을 시키고 뭐 이런 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가스 터빈 발전.
요것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본에서 지금 강세를 띠고 있는 것은 이 나중에 조금 뒤에 나올 한국의 원자력 강세랑 이어진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만 가권 지수입니다. 대만 가권도 오늘 0.05 플러스입니다. 자, 일본, 대만이 지금 다 플러스입니다. 이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면은 우리나라만 마이너스인 그 경우가 돼서 좀 마음이 아프겠죠. 결과만 얘기하면 일단 우리나라도 일단 플러스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TSMC가 일본 증시에서 강한 모습, 미국 증시에서 강한 모습 보여드렸고요. 대만 증시에서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위는 와나이 해운이네요. 해운주가 지금 강세입니다. 대만의 해운도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이죠. 왜냐하면 중국의 해운을 미국이 눌러주면서 지금 대만의 해운이 조금 그 튀는 어떤 그 빈틈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죠.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을 눌러주자 우리나라의 태양광이 조금 살 길이 찾았는데 어제 감세 법안 때문에 조금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플러스네요. 다행히. 일본, 대만만 플러스고 우리나라만 마이너스. 지금 또 마이너스 전환했는데요. 자, 빨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일본, 대만은 계속 플러스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코스피가 0.01 살짝 마이너스로 전환했는데 조금 힘을 내야 될 것 같고요. 일본도 21선에서 반등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21선에 근접하고 있죠. 여기서 일단 반등이 나와야 될 텐데요.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 또 얘기하는 순간 코스피가 플러스가 됐습니다. 자, 코스피는 플러스 마이너스 빨간색 파란색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21선을 붕괴시켰습니다. 역시 지금 아우는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이 오늘 아마 조금 애매할걸요? 그쵸? 180억 마이너스죠. 어저께 2,900억을 팔았죠. 생각보다는 마감 때 많이 팔진 않았습니다. 어제 점심 때 거의 이 정도를 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2,900억에서 멈추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180억 마이너스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수량이 크진 않아요. 근데 플러스는 아니어서 좀 아쉽죠. 자,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많고 역시 14위의 두산에너빌티. 자, 보세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지금 상승률 초상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14위의 두산에너빌티가 지금 20위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큽니다. 역시 어제 대규모 감세 법안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에서 혼자만 살아남았던 원자력이 일본과 한국 증시에서도 크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은 안타깝게도 에코프로 이게 직격탄을 맞았죠. 어제 2차전지 배터리 세제 혜택 다 깎아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오르는 거는 코오롱 티슈진이네요. 자, 우리 어떤 아픈 손가락이 될 뻔했던 극적으로 상장 폐지에서 살아나서 그래도 지금 12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렇죠? 코오롱 티슈진의 예전의 인보사.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그 안타까운 그 얘기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신장세포니 무릎 연골세포니. 자, 어쨌든 응원합니다. 이번에는 제발 어떤 실수 없이 잘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상승률 상위 섹터를 보겠습니다. 건설 대표주부터 시작해서 원자력 발전소 해체, 원자력 발전 쭉 나가고 있죠. 건설 대표주에서 1등하는 현대건설이 바로 SMR, 이 건설의 대표주로 지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이 섹터로 하나 넣어야겠죠. 자, 원자력 발전에서 에너토코, 우리기술, S&T에너지, 수산인더스트리 급등하고 있는데 수산인더스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무려 44.22%라는 고점 상승률이 나오고 있고요. 내용을 잠깐 보니까 DS투자증권에서 지금 매출액이 올해 전년 동기 대비 5.5% 늘고 영업이익은 22.3%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지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수산 인더스트리에 이 자회사가 있어요. 수산 ENS라고. 수산 ENS의 발전 제어 시스템이 한국형 원자로 APR 1400내 필수 부품. 이자 수산 ENS의 단독 공급 부품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원자력 발전 소위 테마에 엮여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재생에너지에게는 정말 끔찍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단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했는데 뜯어보면 재생에너지에게는 정말 참혹하죠.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은 그거에 대한 겁니다. 재생에너지에게는 한 방에 크고 참혹스러운 법안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시아 최대 IT 박람회 컴퓨텍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컴퓨텍스는 1981년 대만 타이페이에서 시작된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전시회인데요. 매년 5월 말에서 6월 초 타이페이 난강 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리며 글로벌 IT 기업과 바이어, 미디어가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기술과 혁신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올해 컴퓨텍스 2025의 주제는 AI 넥스트인데요. 전 세계 주요 IT 기업들이 참가해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차세대 기술, 미래 모빌리티 등 3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엔비디아, 인텔, 퀄컴 등 글로벌 반도체 리더들은 차세대 AI 칩과 엣지 컴퓨팅 솔루션을 대거 공개했고요. AI와 로보틱스,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AR, VR 등 다양한 미래 기술이 실제 제품과 솔루션으로 전시되었습니다. 컴퓨텍스 2025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인물은 단연 엔비디아의 젠슨 황입니다. 젠슨 황은 기조연설을 통해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전략과 기술을 공개했는데요. AI 시대에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AI 인프라 전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엔비디아가 AI 슈퍼컴퓨터부터 개인용 AI 기기까지 전방위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조 개 파라미터의 AI 모델을 개인용 슈퍼컴퓨터 DGX 스테이션에서 구동할 수 있게 하는 신제품을 선보이며 이제 누구나 책상 앞에서 초거대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젠슨 황은 SK하이닉스의 부스에 깜짝 방문해서 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는데요. SK하이닉스의 HBM4 샘플을 보고는 정말 아름답다고 평가하며 애정어린 사인을 남겨 이목을 끌었습니다. 컴퓨텍스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업계 리더들의 기조연설, 최신 기술 트렌드를 논의하는 포럼, 스타트업 피칭 대회, 바이어와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단순한 박람회가 아닌 AI 혁신의 최전선에서 글로벌 IT 산업의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컴퓨텍스 2025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관련한 투자 포인트는 저희가 정확하고 발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간밤 미국 관련 소식이 쏟아진 하루였습니다. 감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어느 정도 불확실성도 제거됐다는 평도 받으면서 우리 시장 조금은 회복하며 출발했었는데요. 다만 현재는 다시금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2,600선을 회복하면서 출발했었는데 장중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다만 다시금 양전에 성공하면서 현재 0.08%가량 오른 2,59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720선을 회복하면서 마찬가지로 출발을 했었는데 장 초반 하락폭을 굉장히 크게 가져갔었습니다. 현재는 0.28%가량 빠진 71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먼저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700억 원가량 사들이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눈에 띕니다. 개인이 900억 원가량 많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장기금리가 진정세를 찾으면서 달러 가치가 조금은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오늘 원달러 환율이 소폭 오르면서 개장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0.33% 빠진 1,370원 선으로 다시금 돌아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장중 뉴스는 어떤 게 특징적인 뉴스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원전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신규 원자로 승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명령에는 신규 원자로 승인 관련 규제 완화와 핵연료 공급망 강화 방안이 포함되며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국내 원전주들이 일제히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장중 4만 원 선을 돌파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5% 넘게 강세를 가져갑니다. 4만 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원자력 발전소의 계측 제어 설비를 국산화해서 신한울 1기와 2기에 모두 납품했던 우리 기술도 큰 폭으로 상승세 가져갑니다. 현재 시간 기준 전장 대비 20% 넘게 오른 2,54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전일 대비해서 현재 주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52,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주가는 현재 시간 기준 7% 넘게 오른 65,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우진엔텍 주가도 함께 보면요. 1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21,60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양자 컴퓨팅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오늘 관련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양자 컴퓨팅주의 강세는 간밤 미국 아이온큐 CEO가 호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서 양자계의 엔비디아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과 더불어 활발한 M&A로 주가가 36% 넘게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구글의 율리안 켈리 양자 컴퓨터 개발 책임 엔지니어가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향후 5년 내로 양자 컴퓨터만 가능한 실사용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발언한 점도 관련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일제히 랠리를 펼쳤습니다. 오늘 국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도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관련 주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첨단 소재는 장중 최고 17% 넘게 급등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3.85% 오른 4,58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로 주가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2.9%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1,417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ICTK 주가는요, 현재 2% 넘게 오른 19,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KCS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25%가량 오른 1,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하는 감세 법안이 오늘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결 처리해 법안을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혜택을 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가 대폭 축소됐는데요. 오늘 아침 하나증권은 또 태양광 업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IRA 수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 목표 주가를 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오늘 하나솔루션은 전일 대비 12% 넘게 빠진 29,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인 OCI 홀딩스도 현재 시간 2.8% 넘게 빠진 65,70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풍력 관련주들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S윈드가 8% 넘게 하락한 42,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 오션플랜트도 현재 굉장히 하락세를 장 초반 크게 가져갔었는데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8,9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우리 증시 미국 수혜 섹터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장중 어떤 흐름 보일지 저희 마켓나우 2부와 계속해서 확인하시죠. 네, 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관세, 감세, 그리고 행정명령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종목은 추세에 주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금요일에 뭘 주목하면서 전략을 또 세워봐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은 차영주 IS경제연구소 소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결국 코스피는 2,600선까지는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순간 이제 반등하더니 그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수출주는 좀 주도력이 상실된 느낌? 이런 느낌마저 듭니다. 오늘 어떻게 보세요? 예, 수출주라고 한다라면 몇몇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처럼 우리가 이제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선호도에 따라서 수출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미국의 IRA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여긴 또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죠. 일단 지금 오늘 크게 대두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하원에
상원에서 오늘 새벽에 IRA법에 대한 폐지가 통과가 됐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게 참 힘겹게 통과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원의 벽을 어떻게 넘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양당이 다 이제 공화당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상당히 좀 많이 이제 공을 좀 들이겠죠. 이런 이제 공을 들인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특히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지역구라든지 자신의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타결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극단 대결의 정치적인 타결을 보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많은 것을 얻어내겠죠. 어찌됐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쪽들이 상당히 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는 이제 태양광이 이제 많이 빠졌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이제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이 관세 불확실성이 또 여전히 상존해 있다라는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6월 말이면 트럼프가 이제 유예했던 90일이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데 처음에는 영국, 그러니까 뭐 캐나다, 멕시코와 협상을 좀 어느 정도 했고 중국과 또 협상을 좀 잘한 것 같고 영국과도 협상을 잘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완결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예. 이런 나라들도 완결이 안 되고 있고 그 이후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소식이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지금 현재 이 불확실성도 더 커지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둔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현재 시장에 있어서 오히려 변동성만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종목별로는 추세를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한 증권사에서 분석 리포트를 내놨는데 굉장히 좀 흥미로워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그 시가총액이 3천억 원이 넘는 종목들 한 600개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1분기, 2분기 이렇게 분석을 해본 거예요. 1분기 때 상승의 힘이 좀 강했던 종목들이 2분기에도 그 흐름들이 이어지더라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결과가 연중 방향성을 결정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3천억 이상이면 좀 중대형주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중소형주들이야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2024년에 워낙 안 좋았었죠. 뭐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전 세계에서 뭐 진짜 뭐 밑에서부터 순위가 올라올 정도니까. 근데 그 기저효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전히 이제 우리 기업들이 잘하고 있었습니다만 워낙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 올라갔었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나타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보면 1분기 때 올랐던 것들이 2분기 때 올랐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딱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조선, 방산, 건설, 증권 뭐 이런 쪽들, 그다음에 음식료 이런 쪽들이 이제 시총이 3천억이 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런 관련주들의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여기 뭐 반도체도 뭐 포함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이어진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미래를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6월이면 어쨌든 새 정부가 출범을 해서 우리 이제 한국이 이제 새롭게 리셋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서 언급드렸던 트럼프 관세 정책도 어쨌든 6월 말이면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2분기 때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이제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면 현재 지금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더 가느냐, 지금 갔던 것들이 더 가느냐라는 부분들인데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놓고 본다라면 2,600 이제 서두에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600을 좀 넘냐나 못 넘냐 지금 뭐 관건인데 현재 지금 오히려 호재보다 악재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00에 대한 공방이 된다라면 저는 하반기 때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악재가 시장을 짓누르기보다는 악재가 지금 반영된 지수가 이 정도에서 조금 방향성을 모색한다라면 저는 하반기 때는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연초 이후 시장을 이끌었던 리딩하는 업종은 조선방산 그리고 오늘 시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뭐 전력기기나 건설 이런 업종이었고 이 밖에도 뭐 화장품, 엔터 뭐 증권 또 하나그룹주까지 그렇죠. 눈에 띄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어떤 게 더 추가적으로 더 모멘텀 좀 강하게 받아갈까요? 종목으로 좀 업종으로 좀 업종을 좀 놓고 본다라면 지금 이제 우리가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돌았어요. 오늘은 이제 금요일인데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정도, 화수까지 정도가 거의 뭐 한 20일 가까이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돌았다. 그 좀 길게 보면 한 달여 넘게 이제 빠르게 돈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더 앞으로 어디서 더 갈 거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여기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하자. 특히 언제까지 5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한 달 정도는 더 조심하자. 왜냐하면 6월 달에는 이제 새 정부 출범하니까 새로운 부분들이 나타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수요일 정도라고 이제 좀 한 게 수요일, 목요일 이틀을 놓고 오늘도 그렇고요.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좀 갑자기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외부적인 이유이긴 합니다만 하락솔루션이 자체 이유보다는 외부적인 요소지만 어쨌든 한번 크래시가 났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면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들이 7, 8%짜리들이 여러 개 나와야 되는데 하락하는 게 7, 8%짜리가 여러 개 나왔어요. 요거는 지난주까지의 모양과 다른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그러니까 안 올라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올라갈 때는 7, 8%씩 올라가는 것들이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안 올라갈 땐 안 올라가다가 하락하는 게 7, 8%짜리가 보인다라는 것은 일단은 최근 일부 종목들의 하락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조심하자.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조선, 방산, 전력기기, 건설 뭐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목에 찼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나마 그래도 야 뭐라도 좀 증권 방송인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본다라면 저는 전력기기가 일단 현재로서는 가장 유망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틸리티도 조금 이제부터 유틸리티 좀 가장 뒤늦게 올라온 거니까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자 이렇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이 코앞입니다. 예. 이럴 때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그런 이슈들이 상당한데 그 중에 하나의 섹터가 중국 소비 관련주이더라고요. 이제 조기 대선 끝나고 나면은 중국과의 관계 회복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 이런 부분까지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봐야 할 게 있을까요? 일단 중국이 먼저 좀 손을 내미는 듯한 분위기죠. 현재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현재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에워싸고 지금 하고 있어요. 푸틴과는 적을 안 지고 있죠. 좀 이례적이에요. 러시아하고는 적을 안 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와 베트남과 손을 좀 잡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일본과 지금 현재 관세 협상을 빠르게 진행하고 우리랑 또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만과 진행하고 있고 그럼 이제 중국을 이제 에워싸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이 더군다나 이제 또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중동이 조금 바이든 때 발을 뺐던 게 중국의 손이 가니까 제일 먼저 순방을 또 중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고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압박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 최근에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이제 순방을 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계속 한한령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이제 연기를 좀 피우고 있는 거죠. 연기를 계속해서 피우고 있는 부분들이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하반기 때 되면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무비자로 우리나라에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이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금 중국을 배척했었다라면 지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기사 내용을 안 봤지만 제목을 본 것 같은 게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먼저 중국이 손을 내미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잡으면 돼요. 잡으면 우리나라 엔터게임주들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이제 높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조금 이제 중국 무비자 단체 관광객들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비자 입국이 아니라 단체라는 데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체 관광객들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조금 일부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여행사를 통해서 외국 나갈 때 뭐 10명, 20명 단위로 이렇게 모객해서 나가는 그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업 포상 휴가 같은 걸 단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업이 한 100여 명, 200명씩 오게 된다라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숙박에 대한 것들은 기업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포상 여행. 우리가 뭐 보험사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포상 휴가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여행 오는 분들의 지갑이 두둑해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비행기와 호텔을 안 쓰면 이게 소비가 엄청납니다. 이 소비력이 엄청납니다. 뭐 몇십만 원, 뭐 한 돈 100만 원 들고 나가서 그 돈을 이제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고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카지노입니다. 특히 중국 분들이 오면 카지노를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최근에 뭐 롯데관광개발이 완전히 아웃퍼폼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GK라든지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카지노 관련주들 최근에 약간 쉬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흐름들이 이어진다라면 그런 쪽에 대한 관심 여전히 우리가 잘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앞서서 1분기에 강했던 종목이 2분기에 조금 더 강하더라라는 증권사의 분석을 봤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1분기는 다소 부진했으나 2분기는 분위기 전환에 변신할 종목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2는 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가지고 반전 분위기를 시도했거나 2분기나 하반기 기대감이 생길 것 같은 종목들 하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분기 때 우리가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것이 바로 이제 조선, 건설, 증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하고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한번 다뤘습니다만, 건설 같은 경우 지금 거침없는 또 상승 추세를 보이고 좀. 현대건설이 52주 신고가. GS건설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한식 코너에서는 충분히 제가 두어 달 전부터 얘기를 했었던 그런 종목들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건설주들 PF라든지 이런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쳐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은 실적 베이스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적 대비 좀 덜 오른 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반영하는 거죠. 우리가 워렌 버핏을 필두로 한 위대한 투자들이 얘기하는 게 좋은 주식을 사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좋은 주식을 싸게 사라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포커스를 맞추면 여전히 반도체가 좀 주춤하고 있다. 저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못 올 이유가 없다. 단지 이제 공매도가 좀 많아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를 봐야 되겠고 전력 인프라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이런 쪽들이 우리가 2024년 대비해서는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다. 또 원전에 대한 이슈, 신재생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봐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정책 관련주입니다. 새 정부가 이제 나오게 된다라면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책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 정책 관련주들이 6월 중순부터는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면 6월, 7월 달에는 정책 관련주를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그럼 대형주와 중소형주 승률은 어느 쪽이 조금 더 높을까요? 시장이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지금 이제 테마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이 승률이 높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쫓아가서 매매하신 분들보다는 차분히 대형주를 들고 계신 앞서 이제 말씀하신 시총 3천억 이상짜리를 보면 대부분 다 대형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600을 뚫고 2,700, 2,800을 갈 때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더 시세를 이끕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6만 원짜리 뚫어줘야 되겠죠. 하이닉스가 한 23만 원 직전 고점을 뚫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놓고 본다라면 저는 오히려 중소형주보다는 이제는 대형주를 잡아야 된다. 이제 테마주들이 한꺼풀 꺾일 수가 있어요. 대형주들이 움직일 때는 중소형 테마주들이 꺾인다. 더군다나 대선도 끝나죠. 이렇게 된다면 테마주들이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덩치 큰 종목들 좀 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시장에 주목해 봐야 할 테마와 그리고 업종, 종목까지 선별해 주셨습니다.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글로벌리 전력 수요가 굉장히 늘면서 주목할 부분이요. 이제 예전에 국가에서 뭐 수많은 에너지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취사 선택해서 에너지를 썼다면 이제는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뭐 재생에너지 필두로 해서 원전, 가스 발전 다 끌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이런 대에너지 시대에 이제 편승하기 위해서 그 배에 못 타셨다면 지금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어떤 섹터로 봐야 될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국들의 스탠스가 완전히 변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럽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간 탈원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재생 에너지를 고수했던 그런 곳이었는데 원전 회귀에 관련 모멘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오늘 마켄나우 2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원전 4기가 건설이 된다라는 부분 최근 이제 나왔던 거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가장 탈원전을 강력하게 고수했던 그런 나라인데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동일 분류하는 EU 법안에 대해서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큰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원전 금지 정책 재검토 논의 중이다라는 부분도 있고 벨기에도 탈원전 정책 폐기와 또 원자로 신설 허용 법안을 통과했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현재 이어지고 있고 자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예전부터 아시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최근 기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원자력 확대 발전에 대한 행정명령을 빠르면 금요일에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그 대형 해상 풍력 프로젝트인 엠파이어 윈드를 중단시켰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시 공사 재개를 허용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IRA 혜택 축소 때문에 바짝 긴장하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이런 부분 좀 함께 말씀드리면 지금 주요 세제 혜택을 폐지하겠다라는 시점이 사실 예전에는 2032년이었는데 4년 좀 앞당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일단 이 2028년까지는요 지속적으로 혜택은 나갈 거예요. 그리고 2028년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더라도 이 이후에 민주당이 재집권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가야 돼서 오히려 2028년까지는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을 누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맥락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시아 국가는 어떨까요? 이 부분 보면은 대만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도 달라지고 있어요. 그 원전 수명을 20년 연장하면서 40에서 이제 60년으로 늘리는 그런 법안이 통과됐고 한국도 최근 TV 토론회를 보셨으면 아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이 주자가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해서 원전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왜 기존 민주당, 전통적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내비쳤었는데 그 기류에서 좀 벗어나는 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원자력, 원전 관련주 긍정적이겠네 이런 투자 심리가 오늘도 반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에너지 시대는 막강한 트렌드입니다. 최근 보면 뭐 오늘 풍력 태양광 떨어졌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전반적인 에너지주가 상승했다라는 기류 알 텐데 사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발전소 짓는데 비용도 들고요. 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거, 뭐 늘리는 거 이런 게 좀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타임 라인을 봤을 때 앞으로 이건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이 타임 라인을 잘 보시면 최근 급등했던 게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이 타임 라인대로 투자의 포인트가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한 증권사에서 또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그걸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1, 2, 3, 4, 5로 좀 정리를 해놨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가동 중이던 원전을 가동률을 상향하거나 수명 연장하는 흐름으로 이제 가겠죠. 이게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시간이 단축되는 흐름이고 두 번째는 기존 설비를 그대로 더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존 가스 발전소 가동률 상향 이슈가 있을 것 같고 다음 이제 재생에너지 이거는 태양광 그리고 풍력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점은 출력이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은 신규 가스 발전소 유입인데 이거는 한 2, 4년 정도 듭니다. 근데 단점은 뭐 신규 투자 비용이 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는 신규 원전 유입인데 10년 이상 소요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장단점은 확실하지만 이런 타임라인대로 대에너지 시대가 갈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관련주 잠시 주춤한 이후에 급등했다가 이제 조정을 되겠죠. 숨고르기 하겠죠. 그 이후에 이런 패턴으로 갈 것이니 좀 따라해라. 이런 투자 모멘텀 좀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서도
오늘 시장에서 전력기기주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미국 IRA 개정안이 이제 세제 혜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이슈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기존 발의 내용과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2028년 말까지 가동 시작한 시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발전소 같은 경우에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28년 전까지 착공이 아니라 그리드에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력망에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런 발전소 입장에서는 변압기나 그리고 전선이나 배전방 같은 장비들을 미리 구매해서 다 연결을 시켜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전력기기들의 실적과 주가가 우상향이 지속적으로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는 여전히 좋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대에너지 시대에 좀 탑승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타임라인대로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정리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켓나우 2부 저희가 함께 전략을 세워드렸는데 AI 시대가 다가오는 것의 파급 효과로 에너지 쪽에 요즘 들썩거리고 네.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해서 우리 정책도, 우리 앞으로의 정부 정책도 아마 이쪽으로 많이 집중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대선 TV 토론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한번 주말 사이에 잘 생각해 보시면서 대선 수혜해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잘 선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후까지 성공 투시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